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9분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좀 여유가 있길래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해야 될 녹화를 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영상은 안 올라가겠죠. 지금 올리는 영상이 월요일 아침 영상을 대체할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금요일 날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장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혼조 마감했다,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겉으로만 보이는 이야기고, 겉으로는 상승하고 하락했으니까, 나스닥 상승하고 S&P 하락했으니까 혼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분봉상으로 보면 개파락 출발해서 쌍바닥 만들었고 분봉상으로, 그리고 계속 반등세 이어간 거죠. 물론 뭐 이쪽에서 고점을 높이진 못해서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뭐 아니면 위쪽에 있는 저항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 상승의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내용은 혼조하죠, 그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비슷하고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보면 어제 시장의 방향성은 혼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상승을 보는 쪽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편한 건 아닌 게, 완전히 마음을 편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거든요. 거길 넘어서야지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길 아직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항이 조금 더 누적되고 가야 될 때 못 간다면은 다음 주에 언제든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꺾일 수는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당장 급락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급락을 하건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조금 더 저항이 확인이 되고, 저항이 무겁다, 못 넘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꺾일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요. 기술적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 어젯밤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시장을 저렇게 만든 요인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이 반응도 굉장히 좀 혼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자, 논판 페이롤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요. 26만이 예상치였는데 37만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그렇지만 지난번 값이 38만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예상치보다 좋았으니까 좋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조한 게, 이게 주식시장 움직임도 그렇고 이 시장 참가자들의 지금 생각도 그래요. 아직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딱 분위기가 컨셉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뭐냐? 지난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들, 유가가 폭락했다. 또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게 어떤 이번 주라 표현하면 되죠.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었는데, 주 초반에 주로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점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긴축 우려 이런 거 점점점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들 중에서 어떤 거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지금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시장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좀 갈 때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고, 여기는 이런 지표 같은 것도 보시면 예상치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 숫자 이야기하다 좀 옆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일단 잘 나왔어요, 그죠? 잘 나왔다는 거는 우리 이 상황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감소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호재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저 값이 나온 게 호재예요. 37만이라는 숫자 나온 게 호재. 반면에 안 좋은 관점으로 꼬아서 보자면 저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어요. 고용 시장이 호조를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숫자 저렇게 나왔으면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기존금리 75bp 인상할 수 있다,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긴축 우려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뭐 경제 지표가 좋았다, 고용 지표가 좋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호재로 이게 인식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둘 다 보합 부근에서 마감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 S&P는 약보합 마감했죠.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제 생각에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이번 주 후반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등의 흐름, 어떤 연속성, 뭐 탄력에 의해서 꾸역꾸역 일단 밀려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죠? 이런 모습을 일단 저는 봤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예상치에 크게 그 예상치와 크게 어긋난 건 논팜 페이롤스니까 요거에 관해서만 일단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혼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도 전반적으로 좀 어떤 이런 혼조세가 좀 눈에 띄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증시가 미리 빠져 있었죠. FOMC 회의하고 CPI 발표 6월 중순에 되면서 시장이 미리 급락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리 급락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시장이 더 폭락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단기 낙폭과대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반등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표들이 눈에 띄고, 긴축 우려니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니 뭐 경기 침체 우려니 이러니까 탄력적으로 반등하기도 어렵고, 이 와중에 그래도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굵직굵직한 게 전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독일에서 무역 적자 났죠. 근데 독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합니다. 그게 가지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독일이 서독 동독 통일되고 나서 처음 무역 적자가 난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점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독일에서 하나 더 나왔죠. 유니퍼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그게 구제금융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식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겼었던 것도 있고요. 악재죠, 악재. 또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었습니다. 의사록 공개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 기준금리 올릴 거다, 나 긴축 세게 할 거다라고 연준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 상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뭔 소리예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악재였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들만 좀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안 빠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반드시 폭락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악재가 나왔더라도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바닥은 원래 약간 투기성이 짙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게 이런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기술적으로 올라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올라가라 그래. 예, 그래 너는 올라가라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저항 돌파한 척 하면은 더 오르겠구나. 저항 돌파한 척 못하면, 그러면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반등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우리가 당장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거기다 하방 베팅을 하거나 반등시 매도 전략을 바로 하기는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자. 지금 이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죠? 침체 우려도 있고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시장에 반영해야 될지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고민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시면은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고, 확신이 있으시면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있으시면 움직이시고, 그냥 저는 일단 모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밍 상도, 어떤 그런 타이밍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하여튼 그죠, 이번 주에 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요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었네요. 그죠? 여기다 더해서 이 사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치계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뭐 사퇴했다거나, 아니면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뭐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영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밀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엔화 약세 뭐 이런 거를 좀 추구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돌아가셨으니 그러면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까? 그리고 이 후계자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정도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어제 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파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게 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건 패스하고요. 이런 건 그냥 뭐 재미로 알고만 있자고요. 이 정도만 보고 미국 증시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일단 3,900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3,900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종가가 3,901이라서 넘어갔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아직도 싸우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들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요. 여기 고점대 6월 27일, 28일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단기적인 이 시장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단기적으로 여길 넘어가면 이 상승세가 더 가속화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못 넘어가면 결국 의미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이 자리가 3,900입니다. 3,900 부근에서 싸우고 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세가 일시정지 되어 있긴 한데 여기다 하방 베팅하기는 위험하다, 그죠? 아직까지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려나 이런 부분 보면 될 거고요. 나스닥도 나스닥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200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죠. 이것도 같아요. 이 자리를 돌파한착해야 이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 못 넘어가면 또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 좀 상승세가 저항을 맞아서 반등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딱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죠? 변동성이 이렇게 저렇게 보합대에서 마감하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성 없이 마감하면 변동성 지수 많이 죽죠.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24 초반까지 더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지선이니까 어떤 우리가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900짜리 못 넘어가면 자칫하면은 또 아래쪽으로 시장이 확 꺾이면서 빅스 올라올 수 있겠는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거는 아직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정도 계획은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24자리가 지난번에 지지력 있던 자리니까 이 부분에서 죽더라도 여기서 버벅버벅 하다 죽을 거니까 이 부분 잘 보자. 그러니까 이 거꾸로 해석하면 뭐예요? S&P 3,900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 어젯밤에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 나왔습니다. 왜 긴축 우려 나왔나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연준의 긴축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올랐어요. 이런 점들도,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시장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더 이상 못 오르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고용지표 잘 나왔다는 게 경기 침체 없다라는 요인으로 해석돼서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죠? 이 지표 하나만인데도 호재로도 해석될 수 있고 악재로도 해석될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시장이 저렇게 보합 마감하지 않았나, 혼조하게 마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이야기 길어졌는데 전고점 자리, 제 생각엔 여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일 것 같다고요. 3.15 정도 되는 자리, 3.15나 14 정도. 이 자리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시장이 발발 떨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번 주 중요한 건 금리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이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금리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중장기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볼 건데 일단 이 자리 지지하고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더 올라가겠지.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한대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일단 눈에 띄는 점이긴 해요.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참 금리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한번 됐었었죠. 아직도 역전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근데 이거 아무튼 조만간 정상화 될지 안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정상화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근데 일단 쌍바닥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추세 전환 시도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계속 죽어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 2022년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4개월째 지금 바닥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하면 이제 아예 추세 전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는 뭐 어떤 지수나 시장 전체, 뭐 금리, 달러 인덱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추세 전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 이거 더럽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그래 몇 달 정도 추세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 내가 들고 있는 뭐 하방 포지션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상방 포지션도 이게 뭐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최소 몇 개월의 확인 기간이 걸리니까 좀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전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 보고 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일매일 일봉 하나씩 보면서 와 이거 오늘 양봉 나왔네 오늘 음봉 나왔네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일봉 하나하나 먹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추세를 먹어야지 뭐 계좌가 커지든 인생이 바뀌든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추세가 바뀌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요 보통. 우리가 개별 종목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금리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게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좀 관련은 없는 뭐 그다지 관련은 없는 이야기지만 중국 위안화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 추세에서 약세 추세로 전환되는데 얼마나 걸렸나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추세 전환 시도하다가 전환됐죠. 여기 이벤트 뭐 있었어요? 3월 달에 FOMC 회의 나고 나서 올랐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추세 전환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요. 아무튼 요건 참고 삼아 보여드린 거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이번 주에 일단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위쪽에 저항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냐? 뭐 딱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 고용지표 호조로 긴축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왜 오르다 말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죠? 선반영이라고 보면 제일 근데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해요. 이번 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주에 여기 전고점 자리를 시원하게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이미 고용지표 잘 나올 거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솔직히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주는 일단 좀 달러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한국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까지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국 증시 어제 반도체 지수 그리고 어땠어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이 전저점 자리를 이거를 이제 회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 붕괴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 붕괴가 안 됐었고 여기서 반등을 했었어야 추세적인 반등을 논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 붕괴됐다가 지금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월요일날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죠? 월요일날 아마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선물 315 이런 자리 저항을 또 다시 테스트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죠? 달러 내려오고 있고 달러 내려올라 그러고 저항 만들어 놨고 반도체 지수들이 지지선을 안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증시는 일단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위험자산 그죠? 비트코인 이런 거 그래서 어젯밤에 뭐 올랐다. 뭐 2만 부근에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그래봐야 계단식이다. 그래봐야 아직 박스권이다. 탄력적으로 올라오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뭐 이런 자리 22,000 자리를 22,600 이런 자리를 아직 넘어서진 못했으니까 그래봐야 지는 박스권이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요 정도 그냥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있냐? 이번 주는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시장을 움직였고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는 뭐가 있냐? 여기 CPI 발표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요. 미국 물가지표가 다음 주에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수요일 밤, 13일 수요일 밤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물가지표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밤 같은 경우에도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물가지표 PPI가 발표가 되니까 요거 주목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이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중국 중국 GDP도 발표되네요. 요것도 주목합시다.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밤이니까 이건 한국 시간, 한국 오전 시간이 되겠네요. 금요일 날 한국 오전 시간에 중국 GDP 발표되겠네요. 그죠?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 모든 게 좀 혼조합니다. 예,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혼조한데 그럴 때 기준은 뭐다? 일단 시장 지지와 저항 살펴보시면 그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이벤트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혼조스럽죠. 그죠? 예, 7월 말이나 돼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고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란한 와중에 그죠?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죠. 뭐 금리와 달러가 뭐 제각각으로 간다거나 주식시장과 뭐 그런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조세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국제유가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104달러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104달러가 여기 있는 어떤 전저점 자리였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자리의 지지력이거든요. 이 자리 중요한 자리였는데 전저점으로서 104달러 지지력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104달러 살짝 돌파 한착했어요. 근데 이 살짝 돌파 한착한 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또 다시 하락은 끝나고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턱걸이고요. 조금 좀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 일단 국제유가는 굉장히 이제 혼조세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려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방향성을 논하는 게 그죠? 지금 시장도 방향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단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진행 중인데 단기적인 하락세가 워낙 강해서 이 넥라인 95달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뭐 도무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약간 넓은 범위에서 95에서 거의 110달러 사이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에 관해서는 일단 당분간 뭐 백사를 좀 네가 이야기했던 백사를 넘지 않았냐, 그럼 위쪽으로 봐야 되지 않냐, 아직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시장이 좀 혼조세로 접어섰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일단 뭐 방향성이 이제 완전 오리무중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어제 상승 마감하는 바람에 방향성이 더욱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굉장히 좀 모호해졌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